미국 빼고 금리 인하라. 뉴욕 증시도 놀랐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저는 결국 그 말의 뜻은요. 미국 빼고 금리 인하잖아요. 뉴욕 증시도 놀랐다. 증시가 왜 우리는 인하 안 해?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6월 1일 기준으로 22만 9천 명이나 됩니다. 좀 늘었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는 신호거든요. 물론 22만 9천 가지고 뭐 경기가 안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지금 고용시장은 여전히 뜨거운 것 아니냐.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추세적으로 늘어나는 분위기잖아. 추세적으로. 실업수당을 많이 받는다는 뜻은 실업률이 커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빨라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업률이 커지면. 게다가 지금 현재까지 비농업 고용 인구 지난 4월에 17만 5천 명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3월만 하더라도 30만 3천 명이었거든요. 실업률이 3.9%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고용이 좀 떨어질 거다. 실업률이 4% 넘기는 것은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17.5만 명 그러니까 17만 5천 명 이거는요 고용시장의 사실상 충격이었거든요. 사실상 충격. 그 사실상 충격이 시장에는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말입니다. 예, 시장은요 다 금리 인하를 하니까 해외 나라들이 지금 나라들 중에 금리 인하하는 나라들이 진짜 많잖아요. 캐나다만 한 것도 아니고 유럽 중앙은행만 한 것도 아닙니다. 신흥국들도 너도 나도 덩달아서 말입니다. 금리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기준금리를 0.25% 인하했지만 캐나다, 스위스, 스웨덴 다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도 금리 인하를 했고요. 체코는 마이너스 1.5%, 멕시코는 마이너스 0.25%, 브라질도 1.25%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금리 인하하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걸로 봐서는요. 시장에서는요.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비농업 고용이 현재까지 시장의 전망은요. 지금 17만 5천 명에서 좀 떨어지기는 떨어질 거다. 그러나 뭐 최악으로 수준으로는 안 떨어질 거다. 18만 5천 건 정도 되지 않겠느냐. 시장은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실질적으로는 더 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실제로 말입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 경계감을 가지고 정중동 움직이지 않는 모양새거든요. 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0.09%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약보합으로 마감했다는 뜻이에요. 물론 사상 최고치 경신에서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있을 겁니다. 예, 17,173.12로 마감을 했는데 이게 사상 최고치까지 또 올라갔잖아요. 14.79가 빠졌고요. 예, 여기에다 S&P도 마찬가지 0.0이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말입니다. 사상 최고치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7이 빠져서 5,352.96이 빠졌고요. 예. 시장은 그만큼 말입니다. 경계감을 가지고 본다 이런 뜻이고요. 다우산업지수도 이제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0.2% 올랐고요. 78.84가 올라서 38,886.17로 마감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요. 시장은요. 다른 나라들이 금리 인하를 계속하니까 우리도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지표를 보니까 안 할 가능성이 있고 지금 그만큼 말입니다. 미국 시장도 나홀로 성장을 가다가 주춤주춤하는 모양새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시장은요. 지금 주춤주춤하면서 시장을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미국만 계속해서 말입니다. 금리 인하 안 하고 계속 간다는 것은 부담으로 느낄 겁니다. 그만큼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질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미국 시장이 저렇게 주춤주춤하면 우리 시장도 주춤주춤한다.
엔비디아 자체도 주춤주춤했잖아요. 예, 떨어졌습니다. 예, 6월 5일 내에 1224.40달러까지 올라갔던 것이 지금 6월 6일에는요 1210.45달러로 약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춤주춤하고 뭔가 정리를 하는 모양새죠. 그렇게 정리하는 모양새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은 6월 6일을 쉬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요 변동폭이 저는 굉장히 클 거라고 봅니다. 엔비디아가 또 사상 최고치가 올라갔었잖아요. 6월 6일에. 아마 그런 게 작동이 되지 않을까요? 게다가 유럽의 금리 인하도 우리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겁니다. 어떤 시기든 말입니다.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은 돈을 푼다는 의미니까 유럽이 우리 수출품을 많이 사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죠. 그것도 영향을 많이 미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폭이 크다 이렇게 보이고요. 애플도 말입니다. 올랐습니다. 194.50 약간 올랐죠. 약간 떨어졌나요? 약간 떨어졌나요? 약간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뭐 194.5달러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뭐 LG전자라든가 가전업체들도 뭐 약간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테슬라는 약간 또 올랐습니다. 177.94가 됐으니까요. 아마 LG에너지솔루션도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시장 전체적으로는 여러분 저는 변동성을 반드시 생각을 하고 시장을 바라봐야 되고요. 더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저는 시장의 거품이 굉장히 많이 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다우산업지수도 4만까지 올라갔다 떨어졌긴 하지만 여전히 높습니다. 38,886.17이니까 굉장히 높죠. 여기에다 S&P 500 사상 최고치 계속 경신하고 있잖아요. 5,352.96 여기에 나스닥 여기도 사상 최고치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17,173.12 전체적으로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고요. 그 유동성이 시장에서 계속 거품을 키우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실물하고 이게 안 맞아떨어질 때 다시 말해서 고물가 고금리가 소비에 영향을 미쳐서 타격을 줄 때 이게 시장은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 반드시 한 번쯤 생각하고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 말씀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강조합니다.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게 엄청난 위험의 변동폭 거기에 항상 대응을 해라 그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 실제입니다. 저는 변동성에 대응하지 않고 시장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것은 위험천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진짜 조심하시고 조심하시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